안녕하세요. JD부장투자의 도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협박에도 주가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 시장입니다. 조던 777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 777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철강 관세에도 저가 매수, 주가 올라가고 달러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98%, S&P 500 지수는 0.67%, 다우존스 지수는 0.38%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트럼프 관세 협박에도 주가가 오른 이유. 트럼프가 금요일 상호 관세에 이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월요일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히려 어제 주가는 올랐죠. 이유는 관세가 발효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없었다는 점,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그리고 미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좋다는 점이 부각되며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관세는 장점만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관세가 주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서브 이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트럼프 관세의 최종 목적. 관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미국 기업의 주가를 올려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감세는 16%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EU 국가인 아일랜드가 EU에서 가장 이제 법인세가 낮은데요. 법인세가 16%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법인세가 16%까지 내려가면 아일랜드로 가 있는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X, 링크드인, 어도비 등 미국의 유수의 기업이 아일랜드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미국은 감세를 통해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위 박리담의 전략입니다. 싸게 팔면 많이 팔리니 이득은 더 커진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당장 법인세 감세를 하면 세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세수를 메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관세와 연방정부의 구조조정과 그리고 석유 수출을 통한 세수 확보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인데요. 관세는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는 중간 선거가 있고요. 중간 선거에서 지면 트럼프는 레임덕으로 더 이상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세는 집권 초기에 끝내야 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상하원 양원일 공화당이 과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인하를 지금에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의 효과를 트럼프 임기 초반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세는 트럼프 임기 초반에 이루어지고 관세를 통한 위기는 이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 요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 상승을 일으키고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관세를 매기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 트럼프는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기간을 늦추면서 주가가 마냥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관세 부과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관세는 법인세 감세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연방정부의 구조조정인데요. 다음으로는 연방정부의 구조조정입니다. 공무원인데 잘린다고 1만 명 중 290명가 남겠다는 트럼프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정부 효율부죠. 이제 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손댄 것은 USAID, AID라는 미국의 정부 기관입니다. 여기에 1만 명 중 290명만 남기고 전부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USAID는 연간 4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57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는 조직입니다. 이것을 도지가 한 방에 날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이 도지를 통해 잘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연방정부의 구조조정을 할까요? 정부의 비율이 미국의 국채 이자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면 미국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미국의 재무부에서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구조조정되어서 슬림화되면 돈을 많이 찍어낼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미국의 재무부는 국채를 덜 찍어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물론 그로 인해 미국의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고 공화당이 추구하는 작은 정부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결론입니다.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이 줄면 국채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높아집니다. 게다가 정부가 쓰는 돈이 줄어들어 법인세 감세의 마중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석유 증산인데요. 트럼프 취임 날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서명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두 번째 기사는 석유 더 뽑아 물가 낮추자 트럼프의 미국 사우디 업자 전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석유 증산을 위해 두 가지를 했죠. 일단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했고요. 석유 시추를 늘리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석유 가격을 45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죠. 트럼프는 바이든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과 미국이 석유 셰일가스의 석유 시추를 중단한 것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중동의 긴장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석유 감산을 하면서 석유 가격이 올랐고요. 그로 인해 주머니가 두둑해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란 또한 석유 가격이 높아지자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에게 더 많은 것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는 석유 가격을 낮추면 물가는 당연히 낮출 수밖에 없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1,300만 배럴을 뽑아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사우디는 1,000만 배럴밖에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미국의 석유 시추 능력을 1,3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러니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는 바이든이 몰고 왔다는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물가에 질린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택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석유 시추 명령으로 미국은 다시 하루에 1,300만 배럴을 뽑아낼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석유 증산으로 인플레이션 감소하고요.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리는 앞으로의 정책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관세와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돈을 마련하고요. 두 번째는 석유 시추를 통해서 물가를 낮춥니다. 세 번째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세수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의 경기를 부양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와 미국의 국부 증가 그리고 미국 기업의 주가 부양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정책 목표입니다. 문제는 관세인데요. 트럼프 집권기 내내 관세를 매기고 협상을 하겠지만 관세 폭탄이 트럼프 정권 초기에 집중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있기 전인 2년 내에 관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법인세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위기는 트럼프 집권기에 있었던 최악의 주가 하락이었습니다. 당시 나스닥은 10월서부터 12월까지 23%가 빠지고 세계 1등이었던 애플은 약 45%가 빠졌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연준이 파월이 금리를 계속 올린 것이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그러나 높은 관세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일어난 복합적인 위기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연준의 높은 물가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늦춘다면 예상외의 주식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협박에도 주가가 오른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